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장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어제는 그 전날에 뉴욕 증시가 급등해가지고 막 기대감을 품고 봤다가 결국 보합 마감으로 했고요. 네. 어제는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막 급락해서 우리 증시 이거 어쩌나 했는데 장중에 상승불도 보여주고요. 그렇죠.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오락가락한 시장입니다. 과연 오늘 장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 시장에서 키워드는요. 새로운 악재와 호재. 그동안은 좀 기존에 있던 악재, 호재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는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호재가 이제 또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하방 경직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좀 반등,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좀 무게를 두고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애플이 이 추가로 생산하려던 그 생산량을 감소하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이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애플의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이 또 이제 5%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다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반대로 지금 로제플랫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내추럴해서 바이로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160에서 189달러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애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원래 9천만 대를 생산하려고 했던 건데 잘 될 것 같으니까 600만 대를 추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600만 대를 다시 취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확 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급락이 나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건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어떤 시장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제 새롭게 나온 악재가 독일의 9월 물가가 10%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대급인데요. 지난 8월 달에 7.9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9.5%였는데 10%가 나오면서 역대급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이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긴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동시장과 탄탄한 소비 지출 근거로 계속 긴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악재 또 새롭게 추가된 독일의 물가고요. 좋은 내용, 호재가 뭐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에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구두 개입에 이어서 실제로 달러를 팔 준비를 하라고 국영은행들의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이나 뉴욕, 런던에 있는 이 해외 지점에서 위안화 보유량을 검토하고 달러를 매도할 수 있도록 달러 보유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건데 2008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까지 지금 이 위안화가 약세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7.2가 넘었던 위안화를 중국이 6.8로 고정을 시키면서 달러 패거지에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달러에 대해서 어떤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래도 안 잡힌다면은 2008년도 당시처럼 아마 패거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환율에 있어서는 강달러를 막을 수 있는 건 위안화밖에 없거든요. G2 국가인 경기 어떤 규모가 비슷한 중국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달러를 막기 위한, 킹달러를 막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호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달러 인덱스 다 꺾였죠. 우리 원달러 환율만 지금 안 꺾이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7.1을 찍고 지금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다면 시장은 아마 최소한 하방 경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보다는 역시나 시장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고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 애플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좀 출렁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이 호재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아무거나 골라서는 안 된다. 재료가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종목 그렇죠. 골라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입 아프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는 그중에 주인공이 바이오였어요. 네. 어제마저도 바이오주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것까지 맞으면 백발백중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백발백중 맞고 있습니다. 네. 또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네. 줄 알고 놀랐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장이 네. 계속 급락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대안으로 지금 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까지 맞으면 백발백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셀레버를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이 시간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14%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죠. 지금 실제 이제 그 글로벌 10대 제약사, 프랑스의 대형 제약사로부터 지금 기술 이전 제안을 받고 그 데이터를 그쪽에 보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을 기다려야겠죠. 그 답이 나오는 순간 지금 지금 면역 염증 치료제인데요. 이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지금 역사적 저점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중에서 종목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까지 맞으면 또 백발백중 이어가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랩지노믹스를 제가 한 일주일 전, 2주쯤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점을 찍고 오늘 같은 날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이 랩지노믹스 핵심은 지금 이 자산운용사에서 랩지노믹스의 최대주주 지분을 사가지고요. 미국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수하는 가격이 평당 11,000원에 인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좀 낮아져 있죠. 11월 달에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단키트 시장이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진단키트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체외 진단키트 시장이 지금 85조 규모인데 미국 시장이 거의 45%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자산운용사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지금 2배 되는 가격에 지금 이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백발백중이었다라고 한 바이오였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아시죠? 지금 제약바이오라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실체가 있는지 또 탄탄한 기업인지 잘 골라야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는 하락장인 바이오.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만 보면은 네. 이런 모습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 주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빠졌을 때 이 KLX 바이오 지수만 올랐거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좀 볼게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논란이 나올 것 같으면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 빛난 바이오인데 킹달러가 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제만 본다 하더라도 증시 둔화에도 KRX 바이오 지수만 2% 올라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0. 몇 프로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하락장에서 좀 바이오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KRX 바이오 지수가 2%대가 좀 올라간 겁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0.08, 그다음에 코스닥 0.18, 조금 올랐는데 지금 바이오 지수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바이오주가 지금 방어주로서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결국에 이제 필수 소비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더라도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수 소비재로 좀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의약품 특성상
소비가 둔화될 여력이 작다라는 것이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사실 좀 부진하지만은 이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차익까지 지금 얻을 수 있어서 이 바이오 쪽에 두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천억대 바이오 펀드가 또 이제 임박해 있죠.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특히나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젠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그 임상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상 결과가 잘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지금 40%가 나온 겁니다. 그 40% 급등이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바이오 종목에 호재가 있다면은 그만큼 세게 큰 수급 흐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이오젠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 바이오젠과 좀 관련된 우리 삼성 바이오로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솔직하게 호재가 나온 대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을 오늘도 백발백중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많이들 아는 대표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최근 하락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네. 무언가 이 시장에서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무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충분히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바이오가 나올까요? 최근 최현정 매니저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 오늘은 이 종목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를 갖고 오셨어요.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어제하고 오늘 조정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 치료제, T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이 키메릭 항원 수용제, T세포 치료제 등 해가지고요. 지금 3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지금 순항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과 미국에서 이 EU1공에 대해서 임상 2분의 1상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 킬러 T세포 치료제가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 희귀의약품으로 승인받게 되면은 이 조건부, 그러니까 이상이 완료가 되고 나서 조건부 허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상이 끝나고 나서 조건부 허가는 얘기는 이제 좀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호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비강형 림프절 외에 이 NKT 세포, 이 림프종 치료에 대해서 희귀약으로 좀 지정이 된 거고, 지금 1, 2상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에피엔티셀이라는 시약으로 좀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1회 투약으로 NKT 세포 림프종 완전 간의 환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은데 지금 FDA 희귀약품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바로 조건부 승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좋은 임상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대납폭돼 있던 거였는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과대납폭돼 있었죠. 근데 임상 내용이 좋다 보니까는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다시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엊그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부분이 바로 희귀약품으로 이제 FDA 승인 나서 들어간 거고요. 오늘 보시면 두 번의 조정이 나온 건데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좀 매수한다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해 놓는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안정된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기업들 보시면은 보통 이런 기업들이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2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시세가 분출된 적이 있었던 유틸렉스였는데 살짝 쉬어갈 때 오히려 우리는 이때를 타이밍으로 잡아보자.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6,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유틸렉스였고요. 미국에서 바이오젠 이야기가 참 또 호재로 그렇죠. 네, 작용하고 때마침. 있어요.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지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드디어 이제 오늘 밤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뭐 걷는다거나 뭐 물건을 주는다거나 그 정도만 나온다면 아마 시장에서 좀 실망할 것 같은데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공헌을 한 만큼 뭔가 다른 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들을 좀 바르지 않을까.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요. 키가 173cm,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공개가 임박했다.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냥 그 예측하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니까는 인간을 닮은 로봇으로 지금 나온 건데 어떻게 생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밤 공개가 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20kg의 물체를 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 노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 노동을 이 휴머노이드 시켰다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단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AI데이 행사의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어떤 기대보다 진전된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은 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또 이 획기적인 좀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봇이 뭐 어떤 공중회전을 한다거나 그런 건 다 나왔거든요. 달리기 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제 또 대량 생산 가능하냐? 요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AI, 이 인공지능의 성능 발전 속도가 전문가들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속도로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지금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동일한 반도체가 바로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8개의 카메라 탑재가 돼서 또 어떤 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줄지 오늘 밤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과연 이 로봇이 진짜 우리가 어머 이런 로봇이야? 라고 놀랄 정도의 네. 수준인지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뜸들이면서 발표해? 라는 실망스러움일지 이게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네. 진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진짜 뭐 그냥 뭐 점프를 한다든가 그 정도는 사실 뭐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떤 행동을 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 상황 속에 저희는 오늘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는요. 해성 TPC입니다. 로봇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감속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속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요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해성 TPC입니다. 그래서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인데 설립 초기부터 감속기 하나만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기어박스 등에서 감속기를 좀 공급하고 있고요. 건상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빌딩 지을 때 보면은 이 어떤 외벽에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건상기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4.9%로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속기를 가지고 로봇용 감속기 양산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지금 제조 로봇용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갖춘 게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 감속기 하면은 그냥 해성 TPC가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중시령, 중고용 총 29종의 모델 라인업을 갖고 있어서 2004년부터 지금 이 로봇 감속기를 개발하고 지금 그 양산 시작하는 건데요. 다수의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개발하고 어떤 독자적인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이 감속기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과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그 AI 데이에서 진짜 어떤 획기적인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든가 보다 발전된 인공지능을 좀 보여준다면은 이 감속기 업체들이 갈 겁니다. 그 중에서 해성 TPC를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급등하려는 모습 꽤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매물대가 좀 많은 모습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8,000원, 9,000원대를 돌파한다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65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해성 TPC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으로, 손절가는 7,650원으로 감속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그리고 오늘 바이오 두 가지 공략주를 이야기해봤는데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요. 지금 시장하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어떤 공포가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오시면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지금 로봇 관련주하고 바이오 쪽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